아니 먼저 오늘 먼저 청원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방송고구의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최성 고양시장님과 위안부 특별법 그리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입법 청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가슴 아픈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이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역사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해 함께 오셨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박옥선 할머니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최성 고양시장님께서 입법 청원의 취지를 말씀하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는 할머님들의 명예회복과 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위안부 특별법안 제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인권과 평화 그리고 인류의 화해와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길에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 가치를 되새기는 위안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입법 청원을 소개를 맡게 됐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언론인들께서도 이 특별법이 신속하게 잘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최성 고양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님과 또 위안부 어르신 세 분 그리고 또 이 대표 청원을 맡아주신 우리 이은혜 국회의원님과 함께 여러분께 간단한 기자회견을 드리고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세미나실에서 함께 이 위안부 청원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세 분의 위안부 할머님은 정말 80이 넘으신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후를 이끌고 유엔을 구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안부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고 계시고 아베 총리의 사죄 그리고 한일 간의 합의가 위안부 어르신들의 도움이 없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 있으시겠지만 국회 세미나에서도 증언 및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맨 왼편에 계시는 존 던컨 미국 UCLA 교수님은 미국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님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연대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번에도 세미나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또 국제적인 연대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발표하실 거로 봅니다. 오늘 유은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되는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의 직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안부 어르신의 문제를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피해자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명시했고 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 비용 추가 지원 그리고 8월 14일 최초로 위안부 어르신 문제가 제기됐던 그날을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로 지정할 것,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 보고도 최근처럼 이 한일 간의 일실 합의가 아니라 국회와 또 위안부 관련 단체들과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보고 의무를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고양시가 또 제가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20여 년 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미 국회의원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저와 안신권 소장님께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세 분의 할머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몇 말씀 듣고 또 존동공 교수님께서 왜 미국에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오셨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여러 가지 세미나 내용은 네, 의원회관 8호실에서 10시부터 진행되고 여기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는 청원서 제출을 하고 10시부터 8호실에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해온 저희들 성명서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한 성명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전쟁 범죄로 참혹하게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평화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추악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때 오히려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1996년 유엔 보고서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매춘이었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후원만 메아리쳐 올 뿐입니다. 이에 나눔의 집 할머님과 고향 시장 저는 지난 4월 유엔 본부 앞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역행하는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와 일본 정부와 일본 군 등 국가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해결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본 국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법령의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 3.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독도 문제 등을 비롯한 역사적 만행을 즉시 중단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역사교과서 기술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훈과 반성의 사료로 활용하라. 4. 유엔과 국제사회는 앞장서서 일본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지속 권고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 차원의 반인권 실태조사 및 강도 높은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라. 5.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 그 뒤에 또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정말 역사를 퇴행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개헌을 통한 신궁극주의적인 행보가 아니라 위안부 어르신에 대한 참회, 사죄,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위안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안신권 소장님 마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입니다. 오늘 그 세 분의 피해자분들 오셨는데, 우리 그 박옥선 할머니는 1924년생입니다.
작년에 그 93세, 그 다음에 그 이옥선 할머니는 27년생입니다. 작년에 90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오신 우리 이용수 할머니는 28년생, 작년에 이제 89세.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고령의 노고를 이끌고 이렇게 국가까지 방문하게 된 계기는 일본이 저지른 일본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원하는 공직사회 법적 대상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또 동의조차 하지 않은 12월 28일 합의안은 무효다. 더 나아가서는 그 위헌의 소식이 있고 또 피해자들이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그런 그 불법적인 지원금을 받아서 재단 설립을 강행한 것은 또 법에 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유은혜 국회의원과 최선 고양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할머니들 명예와 인권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당신의 고통보다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더 걱정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할머니들은 1992년 1월부터 단 한 차례도 거리지 않고 광화문 거리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 수요 집회는 이번 주로 1240회를 맞았습니다. 1000번이 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기나긴 싸움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욕과 한을 풀지 못한 채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 분씩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단 40분만이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부르시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내법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비롯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또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로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또 교육자료 발간, 또 피해자에 대한 실제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한다. 넷,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다. 다섯,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21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나눔의 집 이옥선, 강일출, 김군자, 김순옥, 박옥선, 김정근, 정복수, 이옥선, 또 하수임, 하점연, 대구 이용수 할머니, 전동건 교수, 또 안신모 소장, 최선 고양시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모신 세 분이시고 또 아마 20대 국회 최초의 위안부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국회 방문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세 분 말씀 듣고 또 못 받아드린 부분은 세미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어머니께서 한 말씀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상징은 이용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십 년, 25년간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앉아서 우리는 외친 게 있습니다. 일본한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라 하는 걸 25년간 했습니다. 그도 배상한 앞에 가서 앉았는 것은 안 앉아도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일본이 와서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만은 세계를 알려야 됩니다. 그 폭탄이 펼쳤는데 거기서도 죽지 않고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신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위로하면 또 얼마만치 쪽에서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을 여러 수십만 명이 고통 속에 그 치욕 속에서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어났는데 역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위안부 말을 못 꺼냈다. 그런데 박근혜는 여자만 했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지가 뭔데? 지가 무슨 나하고 도와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국민을 사랑하고 역사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주 지 맘대로 해요. 예? 지 혼자 맘대로. 지는 뭐예요? 피가 섞였어요? 살 섞였어요? 이런데도 지가 협상. 무슨 협상입니까? 개지다라고? 좀 말하겠습니다. 너무 처분이 없습니다. 이거 뭐합니까? 아니요. 좀 더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모입니다. 엄격히만 해가지고 국모 아닙니까? 국모는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무식하다고 모른다고 지금 여기서 많은 그 할머니들 누워있는 할머니들 돌아다니면서도 하는 얘기가 내일 모레 우리 점심 사줄게. 점심 먹으러 나오느라 뭐 돈 줄게. 돈 나오느라 돈이 아닙니다. 재단이 아닙니다. 무슨 재단이 필요합니까? 아무 재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피해자는 한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사죄받고 배상받아야 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65년도 한일협정도 제가 택자까지 했습니다. 문서 전부 공개하니까는 문서 공개 못했습니다. 제가 이기는데도 공개하니까 껌을 칠해가지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하는 꼬라지를 보고, 정부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아 이게 그겠구나 이랬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누가 말해준 사람 없어요. 누가 일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있다고도 전부 있다고도 해가지고
무식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하는데, 예, 이거는 용납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데, 본인이 있는데, 무슨 협상, 아무것도 없는 협상입니다. 지금 말로. 왜? 뭐 때문에? 내 인생 지가 왜 살아주나? 내 인생을 돌리나? 나는 지금까지는 15살이 기가가 밥을 끄기 가가지고 대만 신주 감이 가져가지고 부대 가가지고 군인방에 안 들어간다고 가진 정기 공무원이야 때를 맞아가지고 지금도 아야야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끝까지 살아가지고 분명히 이 문제를 밝히고 우리 후세일에 안 들어가고도 세계가 평화해지고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요. 위안부 아닙니다. 위안부는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꺾어가서 위안부를 만들어가지고 해놓고는 위안부 합니다. 더러운 위안부 소리 왜 돈 없어서 못 살아서 그러면 공자 간다고 갔는데 공자 들어가야죠. 공자를 들고 가지 않고 성노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샤드 예, 저는 성주의가입니다. 저는 성주 사람입니다. 성주에는 역대 영부인이 삽니다. 이 순자가 성주 원양면입니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먼저 청와대에 씌우세요. 청와대에 씌워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야죠. 이러면 안 되라고 이러니까 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만약 어디 큰 기품물에 들어간다면 먼저 박근혜가 먼저 들어가서 약천강, 기품강 그것도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뒤에 사람이 들어가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게 이게 돈이 아니에요? 이게 국무가 할 일 아닙니까? 대통령 뭐하는 대통령입니까? 왜 지방대로 하는데요? 내 생명을 왜 내 생명 지방대로 하는데요? 할머니들은 다 죽고 가는데 다 죽기를 바라는 일본인 줄 알았지만 역시 박근혜도 보기에는 다 죽기를 바라고 우리 언론들도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들도 돈만 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 일만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조상, 여러분들 아이들 커가는 아이들한테 다 미치는 게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만 그뿐이지만은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후손들 때 돌아가는 게 어떡하나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못 씌웁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면요, 저도 한 가지 있습니다. 유네스코. 이거는 사업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아직까지는 이걸 등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국가가 해야죠. 등재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세계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알고 역사에 남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자들 똑똑히 기사를 내세요. 그냥 안 될 겁니다. 제 아버지 나이 많아도 나이 뭐 80하고 뭐 맞습니까? 지금 뭐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저는 끝까지 활동하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질문이나 말씀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전에 조율을 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 가슴속에 맺힌 한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표현하신 과정에서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통령님에 대한 좀 격한 표현은 이렇게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위안부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로의 식장에서 우리 이용수 지금 오늘 말씀하신 어머님을 뵀는데 제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는 고향시장이라고 했더니 똑바로 하라고 고향시장이면 다 정부에서 녹을 먹는 사람인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면 되느냐 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렸더니 아무튼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도
절규하고 질타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꼭 물론 여러분께서 위안부 문제의 이런 해법을 기대하고 특별법 제정을 희망하신다면 이번에 충정 정말 한을 좀 풀어달라, 그리고 국민들과 국회 정부가 정말 이 위안부 어르신들의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바람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옥선 어머니께서 짧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무식해서 한말 그대로 부적견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얼마 전에 저희 고양시와 유엔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전에 하늘을 나타내시려면 더 진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양부인가? 이양부 왜서 이양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이양부가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강제. 강제노동인데 왜서 이양부라고 합니까? 로버트 일본 나라가 중국 가서 이양소를 맹글어갖고 우리 한국 나라를 빼들어가지고 와서 한국 아들딸들 다 걸어가서 죽였습니다. 그게 이양부가 아니라 사형장, 사람 잡는 사형장입니다. 어디 그 이양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형장에서 우리가 미끌처럼 쪽받아 그래도 나왔길래 안 죽고지 이만큼 살았어요.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우리한테 사죄만 하면 끝나겠는데 그놈이 나쁜 놈 돼서 사죄를 안 하고 할머니들 다 죽기를 기다리니까 이게 됩니까? 되는지 아니지요. 어찌나 우리는 사죄를 요구하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꼭 사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그저 이렇게 말하고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고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우리 박옥선 할머님 이야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 던컨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여러 역사학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주신데 잠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감동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991년 이후로 저희 그 북미 지역에서는 이 양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언론계, 교직에 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논문도 조서도 많이 선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
세미나라든지 각종 대회를 갖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유세로서 요리사를 했고 미국의 대학교 다른 대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보존 그 협정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당사자인 우리한테 한국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협정을 해버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협상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내놓으신 위안부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40분밖에 남지 않는 위안부 어르신들의 정말 피눈물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어떤 합의라도 위안부 어르신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안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위안부 어르신들의 분노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오늘 대통령과 또 사드 이런 부분들은 본질에서는 비켜섰지만 또 어르신 개인의 또 이런 소견인 만큼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청원서 제출을 한 이후에 세미나실 8세미나실에서 이 위안부 특별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경청해 주시고요.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